안녕하십니까, 이 작가입니다. 오늘 지금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아침에 비해서는 회복을 한 모습인데요. 음, 어제 큰 폭 하락에 이어서 나타나는 어떤 기술적 반등이 조금 있었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외국인이 이제 매수를 조금 늘려주면서 그냥 시장이 조금 회복을 한 모습인데요. 외국인에 따라서 오늘 그야말로 지수가 춤을 췄죠. 외국인의 움직임에 맞춰서 지수가 완벽하게 똑같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증시는 제가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바닷가에서 어떤 뭐 전복을 이렇게 채굴한다고 했을 때 저쪽 이제 수평선 너머로 이렇게 파도가 일렁이고 있는 모습, 그리고 가시권에 좋은 이제 전복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도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채굴을 하고 바닷가 밖으로 잠깐 빠져나가 있다가 또 다시 들어오고 하는 식의 자세를 취해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도 그렇고 뭐 한두 차례에 걸쳐서 조정이 더 이어질 것이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조정을 한번 맞게 되면요, 꿈과 희망으로 올라갔던 주식들,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탄력을 더 크게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전지, 그리고 뉴딜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큰 폭 하락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가급적이면 실적이 밑바탕이 되고 있는 종목들로 전환을 해두는 게 좀 더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휴대폰 부품주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코로나 반사이익 형태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3, 4분기에 좀 괜찮은 실적을 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어제도 거의 밤을 샌 것 같은데 실적 위주의 종목들을 한 20가지, 30가지 정도 추려봤는데요. 가격적으로는 지금 당장에도 이제 뭐랄까 메리트가 되게 크게 느껴졌지만 언제 조정폭이 더 커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각 종목별로 기업이 지금 직면해 있는 현재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향후에 좀 더 추가적으로 자료를 모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조정 국면이 자리가 잡히면 그때 이렇게 다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지금 마스크 관련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어제였나요? 엊그제였나요? 마스크 공장들이 이제 뭐 폐업을 앞두고 있다, 이런 뉴스 기사가 하나 보도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 마스크는 하루 생산량이 지금 8천만 개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전 국민이 다 하루에 한 장씩 사용을 한다고 해도 보통 이제 3천만 개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수요를 내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뭐 공급이 굉장히 과잉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뭐 부직포, 그리고 멜트블론이라는 필터, 뭐 이런 원자재들의 공급이 좀 막혀서 내부적으로 좀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랄까요, MB 필터, 그러니까 멜트블론 필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상태가. 대표적인 이제 크린앤사이언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산으로 대체를 하려다 보니 품질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불량률 되게 높고, 그리고 또 일부 이제 악취가 발생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발암물질이 좀 검출됐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공적 마스크 제도도 폐지됐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마진율에도 좀 문제가 생겼고, 전반적으로 이제 마스크 시장이 현재 그림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크린앤사이언스가 좀 반사이익을 얻어가는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전에도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고, 크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금 20대 정도 가동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들려오고 있고, 10월 말에는 3배까지 더 증가할 예정이다. 이렇게 가동률은 뭐 한 70% 정도. 그리고 MB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까지는 이제 외부에 판매를 했었지만 이제 9월부터는 자체 소비만 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10월 그리고 하반기에는 좋은 실적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종목은 한 바닥을 3만원 정도로 잡아놨었는데 지금 너무 껑충 뛰어가지고 그 기존 보유자분들의 영역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젠이 압도적이라고 봅니다. 그냥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랩지노믹스도 마찬가지 시총 대비해서는 저평가 영역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였나요? 그 메릴랜드주에서 어떤 좀 혼란이 좀 있었죠. 그 뭐죠? 그 필터, 그러니까 코로나 그 진단 키트가 독감이었을 겁니다. 아마 독감 키트와 이제 약간 혼동을 가져가면서 뭐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뭐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런 기사가 하나 나오면서 큰 폭으로 한번 하락을 했는데, 메릴랜드 주정부에서는 이제 뭐 그런 혼동에 대해서 이거는 뭐 해프닝이다 이런 식으로 또 한번 잡아주는 모습.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진단 키트주들 가운데서는 이 두 기업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회사들은 글쎄요, 2분기 그 최대 호황이라고 할 수 있었던 2분기 때 실적을 내지 못했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비 선점 효과라는 것도 있어서 이미 장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기존 이제 거래처들이 새롭게 신규 거래처와 공급 계약을 맺는다는 건 좀 비상식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장 흐름은 그렇게 일단 바라보시는 편이 좋고, 당분간은 좀 그 글에 적어드렸듯이 물려도 어느 정도 뭐 3분기, 4분기까지 볼 수 있다든지, 혹은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종목 가운데서 좀 탄탄한 종목들 위주로 들어가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뒤로 좀 더 하방이 열릴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 이게 지수가 한 요 정도까지는 빠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1차, 2차로 나눠서 다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을 얘기 드려봤자 별로 이렇게 심리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아서 당분간은 조금 더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다가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아져서 이제 그 지수가 단기적으로 반등을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고 관망하는 쪽으로 그렇게 자세를 유지할 거고요, 저는. 그리고 그렇지만 이게 근본적인 어떤 문제 해결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그래서 정확하게 좀 어느 정도 바닥을 짚었다는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격적인 투자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존의 그 손실을 최대한으로 복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 놓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또 뭐 추가적인 사항이나 그런 정보들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